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7월 3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가는 참가 자체로 그 외교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연대에서 우리나라가 매우 중추적인 국가로 발돋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또 자본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전통 유럽 강국들과 매우 확실하게 가까워졌다라는 점에서 안보 또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성과를 두고도 민주당 모질이들 아주 무식한 생트집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생트집 탑5를 꼽아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제가 선택한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출발부터 나왔죠. 백혜련 의원. 유럽 가는 비행기 안에서 왜 대통령이 유럽 축구를 보고 있느냐,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이런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날 예정되었던 회담이 몇 개 취소가 됐습니다. 핀란드 대통령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장 사정으로 그 회담이 취소가 되었죠. 그랬더니 대뜸 아니 외교에서 왕따 당한 것이냐 까인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무식한 생트집인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역시나 김건희 여사의 의상을 둘러싸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까지 트집을 잡은 것이었죠. 자, 네 번째도 역시나 김건희 여사의 사진 한 장을 두고 정말 황당한 생트집이 나왔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아니 중국이 싫어하는데 왜 나토 정상회의를 굳이 가느냐 이런 무식한 생트집이죠. 자, 이 5가지가 제가 선택한 탑5인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백혜련 의원이 정말 황당한 생트집이죠. 비행기 안에서 왜 유럽 축구를 보느냐 이런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저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 비행기 안에서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것도 시비를 걸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비행기 안에서 뭐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유로 축구를 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 현지 정상들과 무슨 얘기를 나눌지 준비하기에도 벅찬 시간인데 유럽 축구를 보셨다고 하니까 걱정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걱정도 팔자죠. 아니 유럽 정상들과 무슨 얘기를 할지 그럼 준비를 안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 그 긴긴 비행기 시간 안에서 자료를 볼 수도 있고 또 좀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유럽 축구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축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화입니까? 아니 얼마든지 화제거리로 삼기 위해서라도 봐야죠. 그런데 아니 축구 본 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습니다. 자, 정말 생트집 중에 생트집이죠. 자, 이에 대해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IQ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사건건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 아니 그걸 뭐하러 시비를 거느냐. 15시간 동안 그럼 일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축구를 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너무 당연한 걸 문제라고 지적하니까 정말 없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자료 보느라 쉬지 못했다. 그 중간에 유럽 축구와 책도 봤다라는 게 대체 뭐가 문제냐.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고작 그 정도의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세비를 받아먹는 거냐. 자, 이렇게 아주 날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가장 황당했던 생트집, 정말 베스트 1입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보시죠. 자, 예정되어 있었던 외교 일정이 몇 가지 취소가 됐습니다.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취소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속된 말로 윤석열 대통령 까인 거냐, 외교적으로 왕따 당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이것도 아주 무식한 생트집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30여 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다자간 외교 무대입니다. 예정되었던 회담이 취소되기도 하고 예정에 없던 만남이 즉석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스웨덴, 핀란드의 나토 가입 문제였죠.
자,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 가입하는 데 있어서 만장일치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목리를 부리는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터키, 최근에 튀르키예로 부르는 걸로 바뀌었죠. 이 튀르키예가 목리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에서 아주 중재하고 조율하느라 나토 사무총장이 아주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핀란드 당사자 국가고 나토 사무총장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현지에서 급박하게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이런 일정 취소가 생긴 것인데 비일비재합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언론, 문제 삼는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하는 국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늘 빈번하게 현지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패싱이라도 당한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야말로 무식한 지적입니다. 자, 세 번째도 한번 보시죠. 김건희 여사를 향한 생트집이었는데 이미 앞서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의상을 가지고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이번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의 의상은 정말 훌륭했죠. 자, 저런 화이트 컬러의 의상을 많이 입었는데, 자, 첫날 스페인 왕실이 주관한 갈라 만찬에 입었던 화이트 드레스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참가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생각해서 전부 검은색, 블랙 의상을 입었는데 혼자 저렇게 웨딩 드레스 마냥 저런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갔다, 외교적 결례다,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생트집이죠. 저 사진 한 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와 같이 찍은 사진 보면 질 바이든 여사도 화이트 의상을 입고 있죠. 이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총 천연색 컬러, 화이트 의상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동원한 생트집, 네, 역시나 아주 황당한 생트집이었죠. 자, 네 번째도 저 사진을 가지고 또 김건희 여사를 비난을 하는데, 자, 장경태, 민주당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꼰대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 제목 그대로 김건희 여사 누가 수행했길래 초라하게 저렇게 구석에 있느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자, 저 사진에서 김건희 여사 아주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기는 합니다. 잘 안 보이죠? 아니, 저 사진 한 장을 가져와서 김건희 여사 초라하게 저게 뭐냐? 아니, 우리나라 국격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지금 이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 저 사진에서는 또 중앙에, 센터에 자리 잡고 있죠. 아니, 30여 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단체 사진을 찍다 보면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바깥에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아니, 저런 사진 한 장 가지고 국격을 운운하고 의전을 잘못했다, 못했다, 이걸 지적하는 그야말로 생트집 중에 아주 볼썽사나운 생트집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이번 나토 회의에 참가하지 말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중국이 싫어하니까. 중국이 싫어하는데 왜 나토 정상회의를 굳이 갔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정말 무식한 생트집이죠. 자, 지금 국제사회에서 안보, 경제협력 분위기는 매우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나토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이 미국,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나토는 원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에 맞서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사기구였죠.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었습니다. 즉, 설립 목적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 이후에 이 나토가 과연 계속 존재해야 되는가, 뭔가 정체성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을 했죠.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아주 실질적인 위협으로 등장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로를 통해서 그 아주 약탈적인 뭔가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홍콩 사태, 그리고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보면서 뭔가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이 유럽 국가들이 등을 돌려버린 셈이죠. 자,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뭔가 보편적인 규범에 기반한 이런 국제질서, 이런 나라들끼리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로 재정립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지금 나토라는 이 기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토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도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똑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까지 함께 연대해서 이들 나라에 맞서자, 이런 분위기가 아주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적 연대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는 여전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또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두말할 것 없죠. 우리가 EU라는 이 시장은 GDP 규모로 봤을 때 중국보다 더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출 비중을 보면은 중국이 약 25%, 미국이 15%, 그리고 유럽은 약 1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잠재적인 어떤 성장이 더 큰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은 점점 떨어집니다. 올해도 약 4%대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보면 EU라는 시장에 우리나라가 뭔가 수출 비중이라든가 그 교류, 그 확대를 더 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앞으로 더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갔어야 될 이러한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 것이고, 이렇게 나토, 이렇게 유럽, 미국, 일본과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할 때 중국도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지난 5년간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런 무식한 생트집을 살펴봤는데 그야말로 생트집일 뿐이죠. 무시하면 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에서의 행보 아주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더 많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